5시 27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엔 귀로 듣는 창업정보 안정한 창업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어떤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볼까요? 자, 이번엔 창업 사기 예방법이라는 내용으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창업 사기 예방법요? 예, 창업하시면서 뭐 사기 당하는 경우가 많은가 보죠? 예, 오늘, 그렇습니다. 네, 이 내용을 정하신 이유는요? 자, 사실 전부터 준비를 했는데 이게 사기인지 아닌지 애매한 경우가 많다 보니 정리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예. 오늘은 창업 사기 당하는 경우에 소개를 해드리고 예방하는 방법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자, 우선 그러면은 창업 사기 유형부터 좀 알아볼까요? 자, 우선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계약, 대출, 보증 이 세 가지가 연속적으로 연결이 돼서 한 번 발을 들이면 계약하게 되고 일가족이 끌려가서 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가 프랜차이즈에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들은 무조건 자신의 말만 믿으면 수익이 한 달에 1,000만 원씩 보장된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렇다면 왜 이 프랜차이즈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대부분 이런 종류의 창업을 하시는 분들이 회사 생활을 하시다가 퇴직하고 나오셔서 자신이 일을 하기는 힘들 것 같고 시설만 설치해 놓고선 무인으로 하거나 알바생 한 명만 놓고 하면 될 것 같다는 프랜차이즈 본사의 말만 믿고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직접 할 줄 모르면 창업을 시작할 수도 없고 유지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일단 믿고서 계약서에 도장을 찍으면 그 다음부터 그들에게 끌려갈 수밖에 없죠. 왜 그러면 이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나면 무조건 끌려 들어갈 수밖에 없을까요? 계약서 상에 존재하는 독소조항 때문인데요. 시설의 설치에 대해서는 무조건 당사업체에서 해야만 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만약 1억에 100평을 하기로 계약을 한다고 칩시다 이거예요. 인테리어를. 네. 근데 계약서에 끝나는 날짜가 정해져 있지 않거나 날짜가 있다 하더라도 손해배상에 대한 조건이 없습니다. 거기다 만약에 추가적인 공사가 발생할 경우 비용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죠. 반대로 당사업체 외에 다른 업체를 사용하거나 다른 재료를 사용했을 경우 무조건 배상하도록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식의 불공정 계약서를 체결하게 되면 빼다 박을 수 없는 경우가 생기죠. 왜냐하면 일부러 공사 기간을 길게 끕니다. 네. 한 달이면 된다고 이야기하고 2달, 3달까지 끄는 거죠. 어차피 자신들 입장에 손해볼 게 없으니까요. 사실 이렇게 프랜차이즈를 한다는 것은 회사에서 모든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알아서 해주기 때문에 또 프랜차이즈를 많이 선호하지 않을까 싶은데 프랜차이즈로 인한 이런 또 유형들이 많이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자, 이렇게 기간을 끌면 창업하는 사람 입장에선 월세도 있고 또 수익이 없으니 굉장히 좀 곤란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네. 방법이 없습니까? 일단 계약서를 작성한 이상 방법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 자신이 직접 공사를 하거나 다른 공사업체를 데리고 오면 계약 위반으로 위약금을 물어야 하고요. 네. 만약 계약이 잘못된 것을 가지고 싸우려면 변호사를 고용해야 싸워야 되는데 그 경우도 역시 기간이 짧으면 몇 개월 길면 몇 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 공사 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자신이 돈이 점점 들어가서 감당을 못하는 경우가 생기죠. 이런 때 공사업체에서 협상을 하자고 와요 또. 그럼 어떤 식으로 협상을 하자고 합니까? 자신들이 빨리 끝내줄 테니 대신에 네. 이것저것 좋은 장비를 설치하라고 이야기를 하죠. 대신 돈을 많이 내라. 그렇죠. 네. 기존에 있던 비용에서 2배 가까운 비용으로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창업자들 준비된 돈이 바닥나기 시작합니다. 이때 자신들이 잘 아는 대출업체를 소개해 준다고 해요. 일단 돈을 써서 빨리 인테리어를 마치고 싶은 창업자는 또 가서 대출 서류 사인하고 돈을 또 빌리게 되는데 문제는 그렇게 빌린 돈 대부분 이자가 비싸요. 그러다 보니 창업을 하고 나서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대부분의 경우 있는 돈을 다 쓰고 대출까지 내서 하다 보니 생활비는 물론 이자까지 내기 힘든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그럼 이 경우에 뭐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자, 이제 쇼핑숍을 하라고 얘기를 해요. 아, 또 사모님 계시지 않느냐? 네. 사모님을 사업자로 해서 매장 안에 커피숍이나 매장을 별도로 낸 다음 그분의 이름으로 대출을 또 내라고 합니다. 일단 그렇게 하면 또 몇 달은 돈을 마련해서 피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급한 불을 끄고 나면 이제 부부가 다 이제 빚쟁이가 돼서 잠도 못 자고 일을 하는데 매출로만은 도저히 감당을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리고 나면 결국 그 빚 때문에 1년 이상 못 버티고 늘어난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고 결국 매장과 설비를 넘기게 되죠. 그리고 나서도 빚이 남아서 다른 일을 하고 갖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여기 빠진 이야기가 있는데 처음에 계약서를 쓸 때 보증인을 세우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 일가 친척을 또 세웁니다. 그분들이 이렇게 빚을 못 갚는 경우 보증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 집안이 아니라 여러 집안이 같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근데 계약서를 쓴다고 하셨는데 계약서 쓸 때 비용까지도 얼마 한도 내에서 뭐 한다 이런 규정이 있을 텐데 왜 있는데 이렇게 있는 돈
다 쓰고 왜 대출까지 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계약이라는 걸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업체가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아주 소수의 나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일단 인테리어만 해주고 나면 그만인 업체들이다 보니까 자신들은 이 사람이 인테리어만 해주고 빠지면 그만이기 때문에 일단 해줄 때 빼먹을 만큼 빼먹고 그 사람이 빚쟁이가 되든지 말든지 상관이 없는 거죠. 이것도 업체끼리 경쟁하다 보니까 이런 사기 업체들이 생기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것 말고도 다른 또 창업 사기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지금은 표준 프랜차이즈 계약서가 많이 정리돼서 나아졌지만 재료나 제품을 반드시 자신들의 프랜차이즈 것만 써야 한다고 해서 만약 다른 걸 쓰게 되면 위약금이 엄청난 경우도 있고요. 또 그 비용이 점점 증가해서 감당을 못하는 상황이 있거나 매출은 없는데 일정한 양의 재료를 반드시 사서 써야 해서 그냥 버려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자신의 매장에 사람을 쓸 여유가 없는데 반드시 본사 직원을 써야만 하는 경우 그 본사 직원이 제대로 일을 하지 않아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외부 인테리어, 내부 인테리어를 반드시 몇 년에 해야 되는데 그 비용이 다른 인테리어 업체의 몇 배가 된다는 방식으로 돈을 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수도 없이 창의적인 방법으로 돈을 빼가는 경우가 많아요. 문제는 이런 방식으로 다 규제하기 힘든 것이 실제로 프랜차이즈의 제품과 서비스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 일정 부분 유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품을 거기 것만 써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외에도 부동산 업체가 장사가 안 되는 사업체를 잘 되는 것처럼 속여가지고 넘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경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항상 말씀드린 거지만 창업 공부를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창업넷에 들어가서 창업에 대해 공부하시고 컨설팅 받으면서 기본적인 창업의 세계에 대해서 아신다면 아마 대부분 이런 사기에 휘말리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창업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한테 여러 가지를 물어보게 되고 실제로 얼마나 힘든 과정인지 알게 되니까요. 자, 두 번째는 프랜차이즈를 만약에 하고 싶으시다면 프랜차이즈 본사에 직접 방문해 보시고 실제 매장에 얼마나 팔리는지 오랫동안 관찰을 하시는데 잘 되는 매장부터 패전한 곳까지 넓게 알아보시고 판단하시는 게 좋습니다. 모두 다 성공하는 프랜차이즈는 없으니까요. 근데 프랜차이즈 회사에서 잘 되는 곳만 데려다니면서 소개해 주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건 거기서 보는 거고 네. 자기가 찾아다녀야 되는 거죠. 망한 집들을. 네. 왜 망했는지, 계약에 문제가 없었는지 이런 걸 찾아봐야 되는 거죠. 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계약 단계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계약 전문 변호사로부터 공증을 받아서 계약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공증에 들어가는 돈이 적으면 몇십만 원에서 몇백이 될 수 있습니다만 일단 불공정한 계약에 대해서 거기서 확인해서 찾아주거든요. 그리고 계약이라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특히 직장 다니시는 분들 계약서 사인이 얼마나 위험한지 잘 모르세요. 회사라는 건요.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은 어느 정도 막아주지만 일단 회사를 나가서 사회 나가면 아무도 지켜주는 사람이 없이 내가 혼자 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계약을 하게 되면 모든 것을 다 알아줘서 해주겠지. 계약했으니까 믿어야지. 이런 마음이 있는데 역으로 당하는 경우가 많다는 말씀이시죠. 모르게 되면. 그래서 이제 사실 장사를 하다 보면은 이게 의심만 늘어요. 저도 그렇지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이거는 뭔지 계속 뒤로 확인을 해봐요. 그러니까 프랜차이즈 회사만 믿을 것이 아니라 본인이 예. 좀 공부를 해서 알아야 이런 사기를 당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창업 사기를 없애기 위해서는 어떤 제도적인 장치가 좀 필요하겠나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그 직업으로서의 창업 컨설턴트가 확립이 되지 않은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공인중개사의 경우 시험 보고 자격증이 주어지잖아요. 그래서 사기를 치거나 실수를 했을 경우 자격증을 회수를 합니다. 그런 반면에 창업 컨설턴트는 누구나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창업 컨설턴트도 시험을 보거나 학과를 졸업한 사람만 할 수 있을 때 실수를 하거나 사기에 연루되면 자격증을 뺏는 형태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자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정말 서민들 모든 있는 돈 없는 돈 털어서 창업 시작했다가 사기당해서 빚만 또 하게 되는 경우들 많은데 이런 제도적인 안전장치도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은 창업 사기 예방법에 대해서 안정환 창업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